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내용이 육성으로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폭로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윤석열이 자신이 공천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아니 공천을 좌지우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명태균이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다녔는지, 그래도 왜 대통령실은, 윤석열은, 김건희는 한마디도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오늘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지금 50만 구독자 돌파 축하로 우리 패널들 앞에 볼펜 하나씩 놔드렸는데, 예, 50만 구독자 돌파해서 기념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50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정어리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을 매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상품하고 같이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정어리몰에서 이 한정판 기념 볼펜을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50만 돌파 기념을, 기쁨을 이 한정판 기념펜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어리 TV와 마찬가지로 정어리몰도 여러분께서 만들어 가시는 곳입니다. 상생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는데,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들은 또 전국 최저가는 물론이고 판매 가격 뒷자리를 50, 50만 돌파 기념으로 5050으로 맞췄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정어리몰 녹용 쌍화 골드인데 겨울철에 참 필요한 제품이죠. 건강에 좋은 거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멘트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기다리시는 게 명태균 윤석열 녹취 이거니까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민주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명태균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 육성 녹취를 듣고 보니까 정말 좀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네, 한 번 더 재생할게요. 한 번만 더 재생하겠습니다. 글쎄요. 다시 한번 똑똑히 들어보세요.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명렬입니다. 이러려나요? 누가 들어봐도 윤석열 목소리 맞지요? 이것까지 뭐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씨는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로만 전해졌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윤경호 소장님, 확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왜 녹취록이 없을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 녹취,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녹취 마침내 나왔잖아요. 이제 뭐 다른 거 다 빼고
이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따져봐야죠.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긴 하지만 5월 9일, 5월 10일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당선인도 엄연히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런 혐의로 기소한 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흔히 말하는 빼박입니다. 빼박. 빼박이죠. 지금 음성 그 녹취를 들어보면 상태가 약간 깨끗하지 않아요. 그걸 미뤄보면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지금 저는 추측이 돼요. 명태균이 통화 녹취를 공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질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윤석열 들어봤지만 원래 윤석열이 좀 허풍이 심하잖아요. 허세가 건들건들거리고. 근데 명태균 씨도 허풍이 좀 있는 거죠. 허세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음질로 들어봐서는 차 안에서 씩씩 달리는 소리가 나니까 차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따가 또 다른 녹취도 들어보겠지만 야, 나 윤석열하고 통화했는데 윤석열 목소리 직접 들어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려주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녹음을 했고 그 녹음한 내용을 이제 민주당에 제보를 한 거죠. 민주당이 이분을 이제 공익 제보자로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면 차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옆자리든 앞자리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녹취를 들려줬는데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녹음을 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 보여주고 그 사람이 아마 제보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뭐 윤경수 장관이 말씀하니까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공천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천에 개입할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공천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녹취가 공개됐으니까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 날짜가 5월 9일이에요.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이거든요. 이때는 대통령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이런 대응 논리도 이제 좀 찾아봐야 돼요. 근데 당선인 신분이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그 김영선 공천과 연관돼서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해서 돈을 안 줬다잖아요. 명태균 씨라면 강효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거는 돈 대신 공천을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대통령 이런 얘기 했으니까 뭐 이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당선인 신분에 있는 사람한테 공천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까, 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선거에 개입을 한 게 되는 것이고, 선거 운영에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보이지고요. 뭐 이번 주말에 민주당에서 집회를 하지만 더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동안 아니라고 부인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부인도 못해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뭐 논리를 내세우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논리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뭐 면피를 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그게 전혀 될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운전을 했든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든지 그러셨잖아요. 녹음한 사람의 차를 타고 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김대길님 불박이래요. 블랙박스 녹음이라는 거죠. 피터 US님도 블랙박스 녹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옆에 타고 그렇죠. 지금 공익 제보자가 운전하는 차. 그러니까 블랙박스의 음성 녹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저기 명태균 씨가 그랬겠죠. 야, 김영선 공천한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윤석열과 내가 이렇게 친해. 네. 두 가지를 다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죠. 즉 김영선 공천을 내가 살짝 한 거라는 것도 자랑도 할 겸 윤석열과 내가 직통한다. 봐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따로 녹음했던 블랙박스 녹음했던 정말 그분이 고마운 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당선인 신분이니까 공무원 아니다 지금 이렇게 우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천이 확정된 게 5월 10일이고 선거는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당선인 신분 때도 이건 당선인 신분, 당선인도 대통령이 준하는 엄청난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 정당법에 보면 경선 방해죄가 있습니다. 부당 경선 방해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어도 업무 방해나
정당법 위반은 확실하고요. 근데 5월 10일 날 공천이 확정됐다면서는 그때는 이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어떤 압력이라는 게 딱 한 번 행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계속 행사해서 5월 10일 확정된 거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든 공무원 신분이든 중대한 불법 행위가 확정됐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어리 TV 등에서 제안했던 계속 주장했던 윤석열 김건희가 불법 부당하게 공천 개입했다는 게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지고요. 또 하나 윤석열은 저는 정말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바로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명태균을 아예 모른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2번밖에 안 만났다고 했는데 2번밖에 안 만난 사람이 전해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야기한 사람처럼 공천 이야기까지 아니 김영선 공천까지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 당내에서 반대하는 거 이야기할 정도면 명태균 윤석열은 최소 수백 번 만난 사이입니다. 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저도 2020년도에 민원 공관위원 해봤는데 웬만한 친한 사람이 아니면요 공천 이야기 함부로 못합니다. 공관위원한테 할 때도요. 왜냐하면 이상한 데 불똥 띄고 문제될까 봐. 근데 저 정도면 아예 깊숙이 정말 뭐 여론조사 조작부터 시작해서 홍준표를 우리가 2% 이기는 거로 그런 것까지 저는 다 이야기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수사하면 모든 게 다 밝혀질 텐데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특검이 이제 오로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화숙님 이것도 난리면이냐? 국지마 김은혜 답해봐라. 목화 여인님 개소리가 이렇게도 반가울 수가. 제이퀸 홍님 백운기 앵커님 검찰에서 흘렸을 거란 말도 있는데 검찰이 움직일 결심을 한 걸까요? 글쎄요. 최진모 교수님 저는 검찰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옆에서 누가 녹음을 했든 이 녹음한 사람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야, 더 이상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꼴을 보세요. 어느 국민이 이 모습을 보고 대통령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냥 누수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더 많이 내보낼 겁니다.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요. 뚝이 한번 터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보세요. 무슨 해명을 해보세요. 됩니까? 공무원들도 저는 어느 정도 제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상황 봐도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나올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국민들, 관련된 사람들, 아는 거 있는 사람들 저는 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조국 혁신도 마찬가지지만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제보 받아서 이거 터뜨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참 궁금한데요. 일단 윤상현 의원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지요. 분명히 윤석열 그랬어요.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 근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은 안 들고 갔어도 공관위에서 들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 녹취를 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명태균 씨는 그 당시 통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통화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 그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고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리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에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더 재생할게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리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에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많네. 딱이죠. 아까 푹구님 성대모사의 달인 이상민 씨가 본인 아니라고 올리셨음. 크크크. 다시 들어봐도 이상민 목소리 아닙니다. 딥페이크 아니다. 변함없이님 10월 마지막 날 기적이 시작된 거죠. 예. 제가 참 10월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50만 돌파가 기적인가 했는데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이제 드러났습니다. 한영무님, 윤석열은 하루빨리 국민 앞에 석고 퇴제하고 내려와라.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윤경호 소장님,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나는 들고 간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정말 얼치기 어이없는 이제 작태들이죠. 저는 이 녹취 이제 공개, 폭로도 아니고 공개죠. 이 녹취 공개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빼박이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거짓말이 폭로됐다. 거짓말이 입증이 됐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이 민주주의 제도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 탄핵이라는 게 미국의 닉슨 대통령 항상 떠올리시잖아요. 우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까지 됐으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걸로 연루가 됐지만 닉슨은 하원에서 표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야를 했습니다. 왜? 거짓말한 게 입증이 되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녹취 자료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명태균과의 여러 딜 거래 중에 했던 거짓말이 폭로된 빼박이다. 저는 그 점이 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예. 오늘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 녹취가 공개된 뒤에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관위원장 말고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드릴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 대통령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100%. 예. 그러면서 공관위원장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해받는 행동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일단은 거짓말이 가능성도 있고요. 참말이다 해도 정말 국민들을 아주 기만한 행위입니다. 보통 실제로 청와대라든지 용산에서 개입할 때 공관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겠죠. 윤상현이 여기서 저는 진실을 말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총선 공관위에서는 이철규가 그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 공관 명단을 지금 이제 아마 기자들도 다 확인할 텐데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 직계들이 있을 겁니다. 공관위원회. 그러면 당연히 윤상현이는 야, 저기 대통령 부부 뜻이 어때? 물어보고 김영성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지금 세게 연락이 온다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다고 지금 이 기사까지 명태균이 말한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는 지가 직접 해서 김영선을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명령받고 했을 수도 있는데 설령 본인이 안 나섰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진실을 말한 거죠. 대통령 측 사람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메신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간에 해와서 아는데요. 보면 당대표 측의 입장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공간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되니까. 근데 당대표의 입장을 살짝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공관위원장은 아니에요. 근데 공관위원 중에 그런 일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통해서 윤상현이가 했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다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 측 사람이 했다라고 본인이 자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최준봉 교수님 이제 오늘 민주당이 녹취 두 가지를 공개했는데 저는 이거 다 공개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제 민주당이 전략을 짰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거 틀어주고 반응을 딱 보겠죠. 그래? 이것도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뭐 잘못된 게 나오면 전체가 다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거친 것 같아요. 이 제보가 오늘 하루 이틀 전에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래전에 들어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제대로 잘 검증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또 제보자가 정말 이 사람과 가까운지도 확인했을 거고 모든 걸 완벽하게 확인한 상태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빼박이 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록 하나만 있겠어요? 만약에 이 정도의 얘기를 들려줬다고 하면 명태균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보자한테 다른 얘기도 분명히 들려줬을 거예요. 김건희 씨의 목소리는 안 들려줬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거를 터뜨렸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황에서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녹음했던 내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걸 내놓으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대응하면서
다 싸그리 다 하나의 해명으로 끝내버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살라미 전술처럼 하나하나 내놔야 대응에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말이 거짓말이 들통나거나 꼬이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 상황이 돼야 진실을 밝혀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이미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보가 들어온 이상 다른 제보도 또 들어와요. 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차후에 들어오는 제보는 이보다 더 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건의 문제가, 이건 뚝이 아까 제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아마 민주당이 오늘을 공개한 날짜로 택한 것은 내일 모레 있을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 집회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오늘 공개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띄우고 토요일 날 이제 대대적인 집회 열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형님 TV님께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정당법 위반 등등 공소 여건이겠죠. 충분하다고 합니다. 뭐 지금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서 보수형님 TV 또 슈퍼챗 보내시면서 오늘 같은 날 동접자와 좋아요 숫자가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2,000명 넘으셨는데 7,280 안 되지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옥돌님, 자 이제 국민 80%는 짱돌을 준비합시다. 자기야 돌 조러 가자. 가을이님, 윤건희 당장 출국 금지. 예. 장훈님, 다음에는 대통령 목소리. 네. 이경희님, 좋아요가 고파요. 모두들 꾹 눌러봐요. 그럼 탄핵도 빨리 된다고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이 공개한 두 번째 녹취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명태균 씨는 그 당시 통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통화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 그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고요. 그때 저 통화 내용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저 통화 당시에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 보면은 뭐 당에서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부연들.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시 또 전 녹취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 척 뭐 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안 치나 저거 안 치나 저거 안 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참 좀 여러분 씁쓸하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면종복배라고 하죠. 앞에서는 여사님, 뭐 사모님, 뭐 근데 바로 친구들하고 뭐 가까운 사람 뭐 얘기할 때는 지 마누라가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게요. 이제 시정 잡배들이 얘기할 때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명태균 씨한테 이 내외가 비춰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행태를. 평소 존경하면 사적인 자리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호칭도 다르고요. 다르죠. 정말 저거 들으면서 정말 가관이다. 가관이다. 정말. 저는 그런 추정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아마 그 운전하는 사람, 블랙박스 있는 사람이 야, 그럼 김건희 것도 녹음해놨어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 제가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논리구조 그렇잖아요, 이야기가. 야, 윤석열 이렇게 왔다? 그리고 김건희한테 전화 왔다고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지금 녹취가. 그러면 야, 김건희 뭐라고 전화 왔는데? 그거 한번 들어봐. 그게 2탄이라니까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걸 지금 예. 민주당이 그게 갖고 지금 있는 여러 거죠. 용산의 정통한 패널들도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김건희 녹취록을 분명히 명태균이 갖고 있다라는 추정하는 분이 많거든요. 명태균이 갖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지금 나 구속시키면 싹 까버린다는데 중대한 내용들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열하고 몇 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거 말고 또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제 그게 민주당이 제보가 됐냐 안 됐냐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처음에 그랬죠. 예. 전화기 4대 포렌식 해놨다. 네. 그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4대 포렌식 해놨다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설도 있어요. 검찰이 그걸 쥐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저렇게 그 전화기 안에 들어있는 쌍방간의 대화 말고 제3자가 녹취한 저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 뭐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내용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김건희 씨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하는 네. 행동입니까, 진짜? 장관도 그러니까요. 이 사람 안 차라 저 사람 안 차라. 그리고 뭐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얘기하라 그랬잖아.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전화해서 나 했지. 아니,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또 대통령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런 내용이 이 명태균 입에서 나왔다는 걸 들으면 이게 진짜 나랍니까?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 대체, 선출되지도 않고 임명받지도 않은 권력이 자기가 뭔데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국정에 개입을 하고 이런 나라를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2년 반 동안 이런 나라를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치라 저거 한치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좀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참 궁금합니다. 뭐라고 해명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뭐 확실히 믿었어요. 그럴 거라고. 그러고도 남을 위인들이라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한 20% 안 믿었나 봐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에이 그렇지 뭐. 너무 어제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막 한동훈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던데 윤석열 지켜야 된다고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오늘 이 녹취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윤석열의 녹취나 김건희의 녹취가 아니고 명태균 씨 목소리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건 명태균의 허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분명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소설가입니까? 그런 걸 막 써서 얘기하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들어보면 그야말로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김건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고 거의 윤석열은 꼭두각시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안 들으면 혼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자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녹취가 안 나와서 또 이걸 또 뭐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명태균 씨가 하는 아까 그 녹취는 분명히 있잖아요.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건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선 부인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겠어요?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태균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녹취나 증거는 없을까요? 김건희 씨가 얼마나 통화하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좋아합니까? 그거 다 남아있을 겁니다. 해명해봐요. 막지 못해요. 잠깐만요.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야, 나는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속보 대통령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공관위 공천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이야, 자 그러면 뭡니까? 윤경호 소장님, 지금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이제 이게 만약에 드러나면 곧바로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는 건데, 그러면서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 계속 이야기하니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그냥 듣기 좋게 얘기해 준 거지, 실제로 공관위한테 보고도 안 받았고 간섭한 적도 없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파동이 이제 가겠네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판 버전을, 자,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마 그렇게 여론머리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까 지금? 뭐 그렇죠. 하는 겁니까? 예, 자기 바보로 목소리가 하는 나왔고,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란 사람이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격려의 말을 한다고요? 그냥 덕담을 한다고요? 아니, 그리고 명확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그냥 덕담 수준으로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수준입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당에서 말이 많다, 구체적인 얘기까지 얘기하잖아요. 아니, 잘 되길 바래. 아니 뭐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하고 있어. 이 정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했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실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아니 무슨 그냥 좋게 얘기한 거라고요? 저걸 누가 어떤 사람이 좋게 얘기한 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안영걸 소장님, 네.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동안에 쭉 하는 행태를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딱 법안에 모든 것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법에 안 걸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야, 이걸 만약에 내가 하면 이거 법에 걸리는 거잖아. 그럼 나 이거 되잖아. 아, 이거는 안 돼. 내가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한 거야.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모든 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당선인 신분이지만 공천 5월 10일 날 돼서 대통령 신분 때까지 걸쳐서 했던 일종의 직권남용이요, 불법 선거 개입이요, 불법 정당 경선 개입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박근혜를 기소해서 유죄 선고를 받아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자세히 해명하는 게 아니라 나 불법 안 했어, 이것만 지금 황급하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아니, 만약에 명태균이 계속 너무나 신세를 많이 져가지고 쪼르는 상황이었다면, 아유,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선생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명선생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직접 너무, 그리고 그냥 둘러댔다고 하는데 명태균이한테 얼마나 약점이 잡혔길래 그럼 저렇게 둘러대는 것이며, 김영선 공천 계속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공간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나를 그렇게 경선 때 열심히 김영선 공천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에서 말이 많은데도 내가 관철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김건희 지시를 받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예상한 것과 좀 달라요. 제가 항상 예측을 좀 잘 못해요. 저는 분명히 첫 번째 변명이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이 노말하면서도 그 아래 수준인데 저 밑바닥 수준인 거예요. 아니,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런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올 때마다 저 표현 이걸로 국민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자라고 최종 결정을 누가 할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대통령한테 제가를 받고 그저 좋게 얘기한 것 뿐이다라고 말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김건희 씨한테 제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참모진 수준에서 그냥 한 건지. 당연히 참모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된다. 국민이 지금 어떻게 분노하고 있고 얼마나 앞으로 이 사태가 지금 기름에
불에다 기름 부은 듯이 지금 될 수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딱 그게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 저걸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대통령실이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사실이라고 믿을 국민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근거를 또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것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지난 10월 8일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다. 제목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명태균 씨 관련된 사실이 나왔을 때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별도 친분이 이거요. 대통령실이 내놓은 겁니다. 친분 없으며 입당 전 국민의힘 정치인 소개로 2번 만났다. 명태균 씨 관련 보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어쩌고저쩌고 지랄지랄. 자, 보십시오. 대통령과 친분이 없다라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최지봉 교수님. 네. 친분이 없는 사람하고 저렇게 통화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데 지금 당연하죠. 해명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이게 국민을 아주 바보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넘어가겠지. 이게 이런 수준으로 해명을 하고 있으니 이 해명 자체도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아니 그리고요. 국민을 뭘로 알기를 이러는 겁니까? 대체 국민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2번 만났다는 2번 만난 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또 뭐라 그래? 경선 때까지만 했대요. 그 뒤에도 통화한 게 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경선 취임식 바로 전 아닙니까?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아니 저는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부부는요. 국민을 아주 그냥 자기들 그냥 수준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넘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또 이거는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과 다른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본인의 논리를 앞장세워가지고 뭔가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되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그냥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이제는 나머지 20% 못 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서도요, 전쟁 위에 빠져있고 우리나라 지금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빨리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망가집니다. 나라가 망해요. 빨리 이걸 바로잡으려면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 하다가 이번에 딱 걸린 거죠. 친분이 없는 사람하고 저렇게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공개하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처음에는 윤기중 아버지 뒤쪽 오른쪽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과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이 너무나 기중하구나. 그러니까 불러들였구나. 자기 23호 부당한 이익 주고 또 주가 조작 같이 가담한 게 아니라고 진술해 주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진 나오죠. 윤기중 아버님 뒤에 사진 찍는 사람 바로 뒤에 명태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 사진 저한테 원래 있었는데 저는 당시만 우리가 명태균 씨의 존재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지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족 같은 관계라는 김건희가 가족 같은 관계하고 20년 직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돈도 막 몇십억씩 막 주고받은 권오수 아들보다 앞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윤기중 아버님. 얼마나 VIP면 그리고 모든 설명이 맞아떨어지잖아요. 내일 취임식에 꼭 와주십시오. 다 해결했습니다. 딱 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나 참말로 이 자들 정말 이렇게 또 속보가 나왔어요. 대통령실 김영선 공천 개입설에 결정권자는 이준석, 윤상현. 당대표 공관위원장. 나 책임 없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나 책임 없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거 뭐 결정권자는 이준석, 윤상현인데 내가 이걸 해명이라고.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터졌잖아요. 일단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회의해야죠. 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국민들이 그나마 받아줄까? 뭐 그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거라면 이건 무조건 뭐 하야해야 됩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놈은 한 명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머리가 좋다는 자는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어떨까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첫 번째 내놓은 해명이 뭡니까? 당선인 시절에 공천 관련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내놓고 그다음에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윤상현 이렇게 내가지고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어떤 자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누가 봐도 하수 중에 하수고 추악하고 더럽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엉터리인데 이걸 해서 라고 하는 대가리를 가진 자가 누굴까요? 궁지에 올린 꽁이 백원께서 한번 장도놈이. 예, 말씀하셨잖아요. 지 대가리만 구석에다 쳐박으면 그게 위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딱 그 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저는 누가 과연 결정을 할까? 그 정점에 반드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일 거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사고 수준이 아니면 저런 류의 해명을 내놓음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나는요.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게 먹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역시 해석 가지고 한번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움을 또 해보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인스펙터님, 입벌구 시즌2 거짓말이 이제 한계에 도달. 보수형님 TV님, 거짓말을 하도 해서 이제 해명도 꼬임. 박시영님, 제 고향이 곡성인데 선친께서 진흙과 돌로 쌓아놓은 담이 아직 있는데 주말에 내려가서 뾰족한 걸로 몇 개 빼와야겠네요. 콱 찍어불게. 김일태님, 백앵커님, 서종옥 변호사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현재 입장 좀 물어봐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쉴드 칠지. 거기도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지우아빠 헬리님은 참고로 여러분 이름이 윤상열입니다. 그런데 슈퍼챗이랑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상열입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나저나 앵커님 10월의 기적 예언 천공 이상이시군요. 아이고 저를 천공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얘기 한번 들으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 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막 속보가 쏟아집니다.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서 이것을 공개한 후에 페이스북에 무슨 이상 야릇한 글을 올렸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10시 몇 분이죠? 35분. 10시 35분에 올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최진봉 교수님. 들었을 텐데, 알 텐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 다를 공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요. 진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양아치 사악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말은 현재 틀고 있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부인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뭐 과장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앞에 보수는 건달이고 멍청하다는 표현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한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한 단계 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거 계속 이대로 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명태균의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곧 불러서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법 처리가 나오게 될까요? 지금 현재 본인은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사법 처리하면 저는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 관련해서. 그 건만 가지고 구속시켜놓고 입을 못 열게 다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보에 던지는 메시지, 보수에 던지는 메시지가 둘 다 저는 이렇게 봐요. 보수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내가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은 나를 사법 처리로부터 빼주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메시지가 읽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읽혀지는데요. 진보가 사악하다, 양아치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살살 꼬셔가지고 뭔가를 받아낸 다음에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를 폭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여요.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그런데 보수는, 극우는 자기를 자극이나 하고 자기를 사기꾼으로 몰고 자기를 허풍쟁이로 몰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든 멍청한 놈들이다라고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일종의 보수에 대해서는 불만을, 진보에 대해서는 자기까지도 자기가 당해버렸다라는 어떤 한탄이 이렇게도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고로 무조건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 진보 진영의 작전에 또는 진보적인 인사들한테 또는 진보적인 언론이나 자기가 당했다. 아주 양아치들이 사악하게 작전을 짜갖고 자기가 일부 진실을 드러내버린 거에 대해서 한탄한 게 아닐까요? 윤경호 소장님. 예, 근데 보수 진보 굳이 나누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성불사였나요? 이준석과 천하람이 칠불사 예. 같이 있었을 때 그 딜 했던 거 정말 추잡한 거래잖아요. 김영선이 뭐 그동안에 김건희 씨한테 받은 문자 이거 공개하고 깔 테니 내가 총대 맬 테니 비례대표 1번 달라라고 했던 그때 명태균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그걸 듣는 순간부터 아 명태균이가 윤 대통령 김건희 씨 쪽하고 갈라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슬쩍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찔끔찔끔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뭐 제공하는 자료들이 계속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견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저 메시지 역시 저는 핵심은 나 건드리지 마. 나 더 깔 거야. 저는 그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면서 슬쩍 지금 보수 진보 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동시 접속이 3만 명을 돌파했는데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아요도 2만 명 돌파해 주세요. 와. 그런데 윤경호 소장님. 대통령실에서 또 속보가 떴어요. 또 해명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퀴즈야.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예측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와중에 수준. 북 ICBM 발사에 윤 대통령 북 ICBM 발사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 이거요 아침 7시에 이미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와중에 이걸 지금 속보로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어요.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기운 운운하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남의 나라 남의 갈등과 싸움에 북한이 거기에 병력을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저는 그 단계보다 더 넘어서서 마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동맹관계 아니야라고 착각을 혹시 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최진봉 엉뚱한 교수님. 얘기가 대통령실이 멘붕인가 했는데 도대체 이 대가리가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2개 내놓고 야, 그거 빨리 전쟁 분위기 이걸로 지금 돌파해. 지금 이런 짱구인데 이걸 머리라고 씁니까? 그래서 저는 의심이 드는 게 이거는 전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응을.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한다면요. 천무들이 모여서 회의를 깊이 하고 오랫동안 회의한 다음에 정리된 메시지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속보를 내고 나면 나중에 뒤집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사안들을 검토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고민 끝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녹취록 나오자마자 저렇게 공개된 게 나오자마자 속보를 계속 던지잖아요. 이슈몰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언론에 흘려가지고 언론 이걸 보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물타기 하겠다는 건데 그건 안 돼요. 지금 상황에 저렇게 대응하는 건 위기관리를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던진다는 말은 너무 급박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안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저 말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전화 통화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잖아요. 그러면 대응팀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해명을 듣고 거기에 근간해서 해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저렇게 빠르게 나온다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계속 뭔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대응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 100% 동의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하수 중에 하수고 정말 치졸하게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러면 나오냐. 김건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밑에서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명이랍시고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명태균 씨가 그 지가 뭔데 무식하네 그 유명한 그 카톡이 공개됐을 때도 너무나 깜짝 놀랐잖아요. 금방 윤석열이 아니라 친오빠다. 자기 친오빠를 아주 바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자기 때문에 지금 기소도 되어 있거든요. 양평 공공지구 사건으로 최은순과 김건희가 주도한 사업인데 자기 때문에 기소까지 되어 있는 오빠를 희생양 삼아서 친오빠라고 우겼는데 그때도 여러분 그건 김건희가 친오빠라고 하니까 바로 용산 대통령에서 그걸 풀어버린 바람에 전 국민적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둘러대자라고 김건희가 지시를 하니까 지금 속속들이 나오는 거죠. 상황 검토도 안 해보고 윤석열과 김건희랑 크루체킹도 안 해보고 또 이 사건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하고 체크도 안 해보고 그냥 김건희가 이렇게 빨리 내보내자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저번에 친오빠라고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해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당할 거다 이랬는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더 직설적으로 김건희 제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동훈과 차담회 때 이 장면 이것도 역시 저걸 누가 내보내라고 얘기했을까? 아마 김건희가 내보내라고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시중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생각했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걸 또 핑계를 뭐 몇 장 안 되는 거 급히 걸르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참 저 애들은 하는 짓도 그렇지만 해명이 정말 안 되는구나. 앵무새님. 이건 앵무새님 문자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는 노래도 있었는데 예,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노래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윤석열 풍자송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그 박근혜 탄핵 때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하신 얘기 아닌가? 그렇죠. 지랄 안에 그랬죠. 그래요? 최순실한테. 지금 이렇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적어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대통령실이라고 한다면 반응이 오늘 안 나옵니다. 보는 거예요. 여론이 어떻게 돼가는가. 그리고 만약에 기자들이 물어보면 지금 사실 확인 중이다.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급해서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이 나려고 누가 들어도 어떤 국민도 믿지 않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대응이 급하고 정리가 안 됐을 뿐더러 아주 추잡합니다. 아니 아무리 지가 급해도 그렇지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 이야기하고 당시 결정권자는 윤상현, 이준석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윤상현 지금 뭐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어서 뭐를 해보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인요한 최고위원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이준석 뭐 명태균이가 와가지고 외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명태균, 이준석 함께 막 묻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 몰라. 원래 가장 더러운 지도자가 리더가 그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뭐하러 앞에다가 그거는 붙여놔요. 너무나라 대통령 거를 그러면. 더 박스탑스예를. 거기서 모든 걸 다 책임진다며. 그런데 이렇게 딱 던지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가 책임져. 나 몰라. 이러고 달아나는 자가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권력이 붙어 있으니까 윤상현 의원 거기다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나 몰라. 윤상현 책임이야. 이렇게 하면 최진봉 교수님도 앞으로 윤상현 의원의 대응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아니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자기한테 밀으면 자기도 피해 나가야 되잖아요. 본인도 아까 피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자기도 기자들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아니 윤상현 의원이 했다는데 윤석 대표가 했다는데 계속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뭐 나는 모르겠고 나는 보고한 적 없는데 그때 공관위원 중에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 뭐 이런 얘기가 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이 알아서 했다 잃어버리면 그럼 두 사람이 그걸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부인할 거예요.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속보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해명. 여기에 대한 부인이 윤상현, 이준석으로부터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근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육성까지 녹음된 마당에 남한테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이 치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입니까? 아니 책임지는 모습이나 지세요. 잘못을 했으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도 안 하고 남한테도 핑계 넘기고 책임 넘기고 떠넘기고. 제가 볼 때 윤상현, 이준석도 곧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나왔어요. 네, 나올 지금 것 같죠. 자, 네. 역시 우리 최진봉 교수님 정확하십니다. 방금 이준석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빠질 리가 없죠. 자, 대통령실보다 비록 한 발 늦었지만 이준석 의원의 대응 한번 보지요. 페이스북에 방금 올린 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겁니다.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합니다.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윤리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합니까?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합니까? 잠깐만요. 이건 또 뭐 앞에가 좀 어려운데 해석 좀 해주세요, 교수님. 어느 부분이 어려우세요? 맨 앞에 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명하는데 말미잘도 이보다 잘 대응할 거라고. 그건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 페이스북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고 뭔가 본인이 이준석이 해명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자기가 자기에 대한 해명이니까 관계없는 것이고 저 뒤에 보면 저 시점부터 한 달 뒤에 윤리위원회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이미 그 전부터 있었고 공천 과정에 본인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대표였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말은 공관위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공관위에 들어간 공관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한 발짝 더 넘어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했지 본인은 공천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안진걸 소장님. 지금 당시에는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었고 이준석이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자기도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서로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나는 아니야. 윤상현은 나는 전달 안 했어. 이준석은 나는 몰랐어. 윤석열은 나는 보고받은 적 없고 개입한 적도 없어. 이준석하고 윤상현이 다 한 거야 이랬는데 이준석이 대표면서 저런 것을 몰랐다.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초정적인 정책 책임 이준석도 같이 지는 건데 다만 용산에서 방금 해명을 하면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을 발췌해서 붙여놨어요. 근데 이때 이준석은 뭐였냐면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당시 공천은 윤상현 위주로 했다.
나는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내 책임도 아니다. 다만 김영선이 경쟁력 좀 있었다고 자기도 판단했다는 페이스북을 냈는데 그 페이스북은 자기가 아는 선에서 일단은 해명을 한 거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준석에게 해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과 본인이 이준석을 응원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당시 설명을 자기가 소상하게 설명드린 것 뿐인데 그것을 윤석열이 이번에 불법 공천 개입한 것에 대한 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활용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그 해명을 첨부해서 그런 짓을 하느냐. 자기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이렇게 불법을 개입한지 몰랐고 또 후보 측 관계자 명태균한테도 그렇게 막 다 일일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지 몰랐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당시 이미 윤석열이 이준석을 쫓아내기로 맘먹을 때이기 때문에 이준석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이준석이 알면 또 그걸로 시비를 걸고 이준석 또 폭날지도 모르니까 또 쫓아내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준석을 배제하고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마 윤핵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공간이온 그러니까 명단을 제가 빨리 확인해 봐야 됩니다. 콩이맘님이요. 준서가 너도 똑같아. 김건희 실드 쳤잖아. 김영선 공천 너도 밝힐 건 밝혀야지 그러셨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의 대응 해명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준석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별로 저는 지금 말씀 콩이맘님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7불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은 그때 막후 거래를 한 그 모습을 보면 그 전에 김영선이라는 고향에서 5선까지 정치 경력을 쌓았던 사람을 느닷없이 창원 의창이라는 곳에 박아 넣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던 건데 당대표로서 그때 이 재보궐선거라는 게 7자리 아마 선거였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과연 저렇게까지 저는 이준석이 배제됐다는 거 뭐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준석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과연 누가 카바를 쳐줄까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그것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갈 겁니다. 차라리 아까 내가 말씀드린 시스템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인정할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부인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단발로 계속 속보 형식으로 내보내면 그것이 또 발목을 잡아요. 그게 거짓말 논란이 또 불거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만약 이준석, 윤상현이 개입 안 됐다고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럼 또 뭔가를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럼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못 막아요. 그때는. 앞말과 뒷말이 이제 모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건 대단히 잘못된 전략인데 저걸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그 시스템, 즉 뭐 보좌관들 라인이 아니라 김건희 씨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보이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저렇게 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막아줍니까 이제? 막을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대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뚝이 터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막는다고 시도한다 한들 그 사람이 도리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뭐 나오는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문제 있다는 정도 지적하는 걸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게 이준석이 자격이 없고 그동안 굉장히 오락가락한 행보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게 많아요.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까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거래를 하려고 그런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근데 그동안 이준석의 해명이 일관되게 김영선 공천은 약간 비판을 받을 소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천하라면 터트리자 그랬는데 자기는 이게 이야기 안 된다고 자기가 덮었다.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해명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는 연루는 안 됐다는 변명의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불법 부당의 공천 개입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된 녹취록에 의하면 불법 부당에 개입했고 후보 관계자 명태균한테 일일이 다 갖다 보고를 했네. 중대한 당무를. 이것을 이준석도 지금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앞으로 최소한 김영선 공천 개입이 뭐 별거 아니다는 식의 이야기는 못 할 겁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 당 대표가 나서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불법 부당에 공천 개입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동안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봅니다. 여기서 이걸 좀 짚어봐야 됩니다. 왜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을 내놓았는가?
윤석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죄가 되는지. 지금 공직선거법 제9조를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이걸 공무원으로 볼 거냐, 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볼 거냐 하는 거 분명히 법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것은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왜? 나라 예산을 들여서 경호 인력이 투입되고 사무에 관련된 모든 편의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을 때가 당선인 시절이거든요. 이때 이 당선인의 한마디는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국가 예산으로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인수위가 그때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때 공무원이 아니었어. 이거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탄핵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고 발언 한 번 했다가 탄핵이 됐어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공천 개입으로 처벌된 사례가 또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이때 누가 기소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윤석열이에요. 지가 했으니까 이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 어떤 벌을 받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겨우 내놓는다는 해명이 나는 안 했어, 한 적 없어, 했으면 제자들이 했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겁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나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류의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He's not my president라는 그 용어가 한때 유행했거든요. 자, 저는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해명을 혹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일말의 기대. 당시 5월 9일은 취임식 직전에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는 그거에 골몰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보궐선거, 공천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받을 여유도 없고 거기에 끼어들 뭐도 없었다. 그러나 뭐 좋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한마디 해준 거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그나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반 동안 해온 행태 그리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이런 걸 보면 그런 얘기는 기대하는 건 난망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이 건이 박근혜 탄핵이 시발점이 됐던 태블릿 PC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야당도 주저하면 안 된다. 탄핵을 입에 올리는 걸 주저하고 예컨대 하야를 입에 올리는 걸 주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민의잖아요, 민의. 민의의 전당이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그 일을 나서서 해야 된다.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선 뒤에 연락 끊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언론들도 그 부분까지 지적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요. 예. 2번 만났다는 거짓말, 그리고 경선 뒤에 연락 끊었다는 거짓말.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 계좌가 이용당해서 피해를 봤다. 근데 13억이나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이건 완전히 무신분립, 신뢰가 없는 속에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도저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이랑 못 갑니다. 이 정도면요. 이렇게까지 대놓고 거짓말 하는데 지금 하는 해지명도 다 거짓말인데. 절대 드라마에서 나왔던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로 덮는다고요? No. 절대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밟고 저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형상이네. 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 모시고 이런 녹취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지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을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을이랍니다.